안녕하세요. 2학기 첫 번째 과학 시간입니다. 방학 동안 잘 쉬었고 이제 또 굳건한 마음으로 또 수업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배울 단어는 세포의 분열이라는 건데요. 세포란 무엇이냐, 또 생장이란 건 또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선생님 뭐하고 계세요? 옛날 사진을 좀 보고 있었단다. 선생님도 어릴 때가 있었네. 선생님도 우리처럼 작을 때가 있었군요. 근데 설마 맞아요. 오늘은 생장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오랜만에 과학 시간 너무 기다렸어요. 어서 시작하시죠. 자, 그러면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진을 보면요. 아버지가 너의 어릴 때 모습이란다 하면서 학생의 어린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작았을 때가 있었나? 기억도 안 나고.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이 넌 좀 더 잘하면 아빠보다도 더 크겠네 라고 얘기하는 적이 있었을 겁니다. 자,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생장, 2번 된장. 그렇죠. 정답은 생장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생장과 관련된 것들을 좀 배워볼까 합니다. 생장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장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제 과학적인 용어에서는 성장이라고 쓰지 않고요. 생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생장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생장은 우리 몸이 커지는 걸 흔히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커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재생이라든지 특별한 기관들이 분화되는 것도 다 생장입니다. 이 생장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두 가지 가설이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세포가 있으면요. 이 세포가 뾰로롱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의 크기가 점점 커졌을 때 생장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세포가 있으면 얘가 뿅뿅뿅뿅 우리 몸의 세포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세포의 크기는 크게 변화가 없고 점점 수가 많아지면서 우리 몸을 이루는 전체의 크기를 키워줄 수 있다. 요건데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좀 더 그럴싸하게 느껴지십니까? 둘 다 모두 생장이 일어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맞아. 그런데 왠지 가설 2번일 것 같아. 다다익선이라잖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가설 2번 쪽을 좀 더 그럴싸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번 그 이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포 하나가 있어요. 이 세포 하나가 이제 수가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뾰로롱 해서 뿅뿅 이렇게 쪼개질 거예요. 이렇게 쪼개지는 거, 하나의 세포가 특정 크기가 됐을 때 두 개로 나눠져. 이것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세포 분열이라고 부릅니다. 세포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나누어진 것들이 계속 나눠지면 크기만 작아지고 사실상으로는 우리가 생장을 이룰 수 없잖아요. 그러면 세포 분열이 일어난 다음에는 뾰로롱 해서 세포의 크기를 키웁니다. 그래서 다시 나눌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 또 뭐가 일어날까? 어느 정도 세포 크기가 증가했다면 얘 마찬가지로 또 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만들어졌다면 또다시 또 두 개씩 쪼개져서 네 개가 되겠죠. 세포 분열 끝나고 나면 또 뭐가 일어날까요? 그렇죠. 세포의 크기 증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를 계속하게 되고요. 계속하게 되면 죽는 세포도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점점 세포 수가 많아지면서 뭐를 이룬다? 그렇죠. 생장이라는 것을 이룰 수 있다. 뭐를 통해서? 세포 분열. 세포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 요걸 통해서 우리는 생장을 이룰 수 있다. 요겁니다.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너무 쉽죠. 그래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우리는 생장을 이루고 있다.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마마
근데 이거를 꼭 세포 개수만 늘리지 않고 세포의 크기만 늘려도 되지 않아요? 왜 우린 굳이 세포의 개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우리가 몸을 이루고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데 물론 이게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과학에서는 설명하기 위한 학문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유에서 우리 몸을 이렇게 진화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체계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체세포가 이렇게 생겼었다면 세포의 크기만 늘릴 경우에는 이렇게 크기가 늘어난 거를 우리는 예측할 수 있을 거고요. 세포의 개수를 늘린 경우에는 이렇게 총 8개로 이렇게 개수가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 수학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 볼게요. 요 왼쪽에 세포 크기만 늘린 경우를 우리는 2a라고 할게. 한쪽 그 길이를 원래체 세포는 a라고 두겠습니다. 이거 페이지 176쪽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포의 개수만 늘린 거니까 얘는 크기가 변화 없어야 되잖아요. 전부 다 길이는 a예요. 이런 경우에 부피비를 따져보겠습니다. 부피비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저 왼쪽에 세포의 크기만 늘린 경우에는 2a 곱하기 2a 곱하기 2a 이렇게 되겠죠. 2a 곱하기 2a 곱하기 2a는 8a 이렇게 될 거고요. 맞죠? 그 다음 세포의 개수만 늘린 경우는 하나를 먼저 구한 다음에 개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가로 a, 세로 a, 높이 a 이런 경우니까 a의 세제곱이고요. 아이고 부피비도 a 세제곱이죠. a 세제곱이고요. 이게 총 몇 개 있어요? 8개 있죠. 그 8a 3승, 8a 3승 똑같이 나와요. 부피비는 실제로 우리 몸이 커질 수 있는 그 부피는 몇 대면 1대 1입니다. 그래서 세포의 크기만 늘릴 경우나 세포의 개수만 늘린 경우에는 부피비는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된다. 두 개 똑같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할게요. 그럼 면적비를 보겠습니다. 면적 같은 경우는 뭐죠? 면적 같은 경우는 한쪽 면을 구한 다음에 곱하기 6 해주면 되겠죠. 6 곱할 거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였으니까 2a 곱하기 2a 해서 총 몇 나오죠? 띵띵띵 4, 6 24 a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구나. 넘어가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그 다음 세포의 개수 늘린 경우에는 요 하나의 면적 직육면체의 전체 면적을 구한 다음에 곱하기 8 해주면 되겠죠. 직육면체니까 6면이 있을 거고 그리고 하나의 면적은 a 곱하기 a니까 a 제곱 되겠죠. 얘는 뭐야? 48 a 제곱. 엄마? 부피비는 분명히 같았는데 면적비가 1대2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네요. 그러면 부피분의 면적비는 부피가 똑같다는 가정하에서는 똑같이 1대2 이렇게 나오겠죠. 부피 분모가 똑같으니까 면적만 따지면 되잖아요. 그래서요 세포의 개수를 늘렸을 경우에는 이런 면적비 부피분의 면적비가 점점 커집니다. 그 말은 뭐냐면 부피가 같더라도 세포가 차지할 수 있는 단면적 면적이 훨씬 더 늘어난다. 그럼 면적이 늘어나면 좋은 건 뭐죠? 면적이 늘어난다는 말은 바깥으로부터의 출입을 할 수 있는 문이 늘어난 것과 똑같아요. 면적이 늘어난다는 말은 에너지 교환이나 물질 교환에 훨씬 더 효율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혹은 물질의 교환 이런 것들의 효호환성이 높아져요. 그럼 생존에 유리해지겠죠. 생명체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내가 필요할 때 에너지 팍 만들고 물질을 팍 흡수하고 배출하고 이럴 수 있어야지 생존에 유리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포의 개수를 늘려서 생장을 이루는 것은 이런 생존의 측면과 연관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신기하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장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생장이 아닌 예를 한번 찾아볼게요. 뿅. 싹이 튼 씨앗에서 뿌리, 줄기, 잎이 자란다. 요거 생장 맞습니까?
그쵸. 자기의 원래 그대로 세포에서 계속 세포 분열을 하면서 특정 기관들을 만들어내고 크기도 커지고 그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생장이 맞습니다. 나와 볼게요. 꼬리가 잘린 도마뱀에서 꼬리가 새로 자란다. 잘렸어. 하지만 다시 재생하죠. 재생한다는 것은 여기서 계속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생장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딩동댕. 다 보겠습니다. 성장기에 키가 자란다. 이거 우리 때까지 얘기한 거죠.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생장이 일어나서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 라 보겠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한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생장이라고 볼 수 없고요. 아이가 태어나고 난 후로부터 크는 것은 생장이 맞지만 출산과 관련된 것은 생식입니다. 이거는 추후에 다시 배울 거예요. 그래서 라는 생장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생식입니다. 생장은 그 이후에 일어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좋아요. 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입니다. 페이지 175쪽을 보시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의 세포가 둘로 나누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세포 땡땡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세포 분열이라고 할 거고요. 2번 다세포 생물은 세포 분열에 의해서 세포에 뭐가 늘어납니까? 그렇죠. 다세포가 뭐야 근데? 다세포 생물은 마늘 다자예요. 많은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생명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세포 생물입니다. 그럼 사람은 뭐죠? 그죠? 사람도 다세포 생물인 거죠. 그럼 이 세포 분열에 의해서 세포의 크기가 커집니까? 아니죠. 세포의 수가 많아지면서 몸집이 커지는 생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3번 아메바, 대장균과 같은 단세포 생물. 단세포 생물은 뭐야 그러면? 세포가 하나로 이루어진 생물 아니면 한두 개로 이루어진 단세포 생물에서 세포 분열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원래는 하나가 생명체인 거야. 예?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세포 분열을 했어요. 예? 예?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한 거야. 그러면 얘 생명체 몇 개 된 거예요? 2개가 된 거예요. 우리 다세포 생물은 세포 분열을 해도 생명체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세포의 수가 늘어나고 커지거나 기관이 만들어지는 이런 거지만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는 지랑 똑같은 것이 냥냥 하면서 만들어진 거잖아. 이건 뭐의 의미죠? 생식입니다. 얘는 자식을 낳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세포 분열이 단세포 생물에서는 자식을 만드는 것과 같이 생식을 일어나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기하다, 그쵸? 단어가 헷갈리는 것 같아. 철저하게 의미를 정리해 봐야겠어. 그래서 이제 과제입니다. 오늘 배운 과학 내용을 정리하는 거고요. 위두랑에 올려야 됩니다. 우리 1학기 때 잘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과학 내용 뭘 정리해야 되냐면요. 1번 세포 분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정리한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세포 분열이 다세포 생물과 단세포 생물에게, 그러니까 다세포 생물에게는 세포 분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단세포 생물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서 설명을 플러스 해가지고요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세포 생물이 생장을 하기 위해 세포 크기가 아닌 세포 수를 늘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앞에 강의 시간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거 찾아서 정리하셔가지고 1, 2, 3번 적어서 인증샷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인증샷에는 본인의 이름을 꼭 적어주셔야 돼요. 본인의 학번 플러스 이름을 꼭 적어서 같이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양심 없이 남의 사진을 퍼가지고 올리는 이상한 친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학교에는 없겠지만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본인의 학번 이름까지 같이 써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쉬워서 눈물이 다 나네요. 너무 쉽죠? 자, 그러면 우리 금요일이래. 1차시 수업이 끝났고요. 그러면 2차시 수업 때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탁박!